영수 영자. 영숙 씨가 아까 영식 씨에게 거절을 당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영수가 옵니다. 여기에서 영자 씨가 이제 씌워준 아빠라는 프레임. 그래도 영수가 영숙을 또 챙깁니다. 영수 씨를 보면 이게 다른 본부장이랑 지금 이런 보험사 중에서도 이렇게 외부 보험 본부장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팀원들과 본부장의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저도 본부장을 할 때 되게 어린 본부장이었거든요. 내가 본부장들 사이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다른 뭐 상무나 이런 다른 임원들은 진짜 거기 제가 다니던 회사가 다른데 퇴직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이래가지고 평균적으로 뭐 한 60대면 젊은 거였어. 또 50대면 진짜 까마득하게 젊고 나만 그때 39이어가지고 나만 30대였고 다른 분들은 다 50대, 60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신생 본부다 보니까 내가 이제 맡았던 건데 지금 영수는 그보다 더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보험업계 쪽은 본부장이 팀원들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일하다가 퇴직을 해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자기 인맥 이용해서 보험을 해봐야지 하고 들어오는 사람조차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잘 버티지 못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보험 쪽의 본부장은 자기만의 이 관리 스킬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래들을 어른처럼 챙기기도 하고 또 또래들에게 되게 또 있어 보이는 척도 해야 돼. 얘네들이 또 존경하고 멋있는 우리 본부장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서도 또 얘네들 또 이게 영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멘탈이 엄청 깨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면 거절을 계속 당해야 되니까. 거절당해서 좌절한 사람들에게 으쌰으쌰하면서 이게 또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본부장 정도 되면 이제 팀장들이 이제 보통 그 정도를 하겠지만 지금 보면 영수님은 그런 스킬들이 곳곳에서 보여. 영숙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얘네가 또래다 보니까 친구처럼 또 이렇게 회식할 때도 같이 뭐 워크숍도 가서 잘 놀고 회식도 지네들끼리 뭐 기꺼이 어울리고, 그리고 또 본부장이나 이런 팀장들이 많이 하는 게 자기 집으로 초대해. 왜냐면 이 보험사에 이렇게 젊은 본부장들은 또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나이가 안 된 경우도 많아요. 특히나 이런 영수님 같은 경우도 지금 혼자 살고 있잖아요. 아니면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거나 어쨌건 자기 가정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자유롭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으로 뭐 팀장들을 초대한다거나 거기서 신입들을 초대한다 그래서 자기가 요리를 해줘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좀 잘 사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또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 여기서도 지금 처음에 영업한다고 와가지고 몇 개 가족이나 이렇게 이미 인맥으로 해서 좀 팔고 그다음부터는 영업이 안 되니까 축 늘어져 있는 거 보면은 알지. 지금 얘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영업이 돼야 거기서 이제 그게 위로 올라와가지고 본부장도 돈을 이렇게 벌고 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더 있고 싶은데 다들 안 있겠다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리 와 맥주 먹게. 비슷한데 영업을 처음 해보는 신입으로 온 영숙 씨한테 이제 본부장이 부른 거야. 그래서 힘내서 먹어야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부장님이 이제 직접 영업이 잘 안 되는 이게 생전 처음 이렇게 적극성을 발휘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 안 하던 사람이 하려니까 그게 돼요? 영업도 하던 사람이 하는 거지. 영업을 안 하던 사람이 영업하려고 하니까 지금 가가지고 영식한테 저기 저 영숙인데 혹시 한번 만나보실 이렇게 하는 것도 잘 못해가지고 이미 늦었죠. 좀 늦은 것 같아. 그래도 혹시 좀 늦었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해버렸단 말이야. 어차피 안 되긴 했겠죠. 영식은 미경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영수가 보기에는 이제 얘가 힘을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브라인이 영숙은 지금 없잖아. 러브라인이 그게 문제야. 영숙이 러브라인이 없다.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참여자 관점인지 출연자 관점인지 조금 애매하긴 해. 그러니까 참여자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겠다가 참여자의 관점이라면 출연자는 내가 어떻게 비칠지 어떤 러브라인의 중심에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출연자의 관점이겠죠. 물론 뭐 이분들이 다 출연자고 참여자지만 여기서도 지금 영숙에 대해서 조언을 할 때는 나는 솔로 한번 나왔으면 러브라인도 있고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조언하죠. 근데 본인은 정작 러브라인 따지면서 가지 못하고 있고 그냥 영자 이쁘다 이러고 지금 가고 있잖아 지금 본인은. 본부장님이 본인 너무 메타인지 안 되는데 너무 멋있는 본부장으로서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내가 그 보험사 본부장이랑 팀장이랑 또 제 화술 강의 듣고 이래가지고 잘 알아요. 또 근처에 살아.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친구들이 저를 초대해가지고 갔는데 항상 해주는 보쌈이 있대. 그래서 고기를 왕창 사가지고 그래서 가면은 소주에다가 그렇게 착착착 썰어가지고 쫙 깔아주더라고. 자기 이제 방에서. 그게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리고 그 팀이 되게 특이했던 게 그 팀원들이 전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중에서 팀장을 좀 빨리 달고 이제 본부장을 직전에 있던 애가
약간 좀 난 놈이야. 진짜 이렇게 말도 엄청 잘하고 막 그게 좀 젊고 이렇게 똘망똘망 영수님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그 친구는 약간 건달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되게 똘똘해 보이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우리 항상 삭발을 하고 다니까 조금 건달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보면 이 친구가 굉장히 믿음이 가는 그런 걸 잘했어.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들이 얘 팀으로 뭉쳤고 그 팀 애들이 동갑인데도 서로 더 조심하려고 팀장님이라고 부르고 존댓말을 해. 저는 요리 같은 거 초대 안 해요. 저는 내 본부 애들과 그렇게 엮이지 않습니다. 약간 저희 본부는 조금 특이해서 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있었던 본부에는 이제 사업부랑 콘텐츠 개발부 그리고 인프라 팀이랑 또 이제 하나가 더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그게 다 색깔이 달랐어. 예를 들어서 사업부는 애들이 약간 좀 과장해서 이 영업하는 친구들 같아요. 막 활달하고 B2B로 왔다 갔다도 하고 막 이러니까 활달해. 콘텐츠 팀은 그냥 연구소에 있는 애들 같아요. 조용히. 저녁에 모이는 것조차 싫어. 저녁밥도 싫어. 회식 안 해. 절대 안 해. 사업부는 막 회식하자고 난리야. 인프라 팀은 그 안에 뭐 개발자도 있고 촬영팀도 있고 이래가지고 또 너무 개성이 또 강하고 아무튼 막 그래서 애초에 나는 뭘 모이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냥 뭐 하면은 뭐 커피 마시러 나갈 때 뭐 한 명씩 데리고 가서 야 나 커피 사줄까? 그러면 내가 커피 사줄까? 그러면 커피 한잔 하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 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컨텐츠 개발 그쪽은 그 회식을 점심 식사로요. 점심 회식. 그래서 점심 식사 시간에 한 30분 1시간 정도 좀 더 있으면서 조금 좋은 요리 먹는 약간 그게 회식이야. 그렇고 그 인프라 팀 같은 경우에는 모일 수가 없어. 다들 너무 개성들이 강해가지고 그냥 다 개별적으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일을 하면 야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일과 시간에는 애들 이제 한 명씩 뭐 30분이든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고 얘기도 듣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고 또 회장님이 또 회의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회의 따라다니고 일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끝나고 이제 혼자 남아서 일하는 거야. 다들 뭐 본부장이나 뭔가 이렇게 팀을 관리하면 관리 스킬이 있지. 근데 보험 쪽은 조금 더 나이가 비슷하고 친구 같으니까 저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험은 이게 일반 회사의 본부장하고 또 다른 게 보험은 일종의 개인 사업자들의 묶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조금 더 스킨십을 늘려야 돼. 약간 좀, 그러니까 실제로 부딪힌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좀 끈끈하게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 약간 가족같이. 그리고 너 잘하면, 형처럼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또 애들이 젊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자상한 가족 같은 이런 느낌. 이런 걸로 인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더 주려고 애를 쓰고 그런 느낌의 본부장이나 이런 팀장들이 팀 관리가 잘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어떤 이런 콘텐츠나 보통의 일반 회사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묶여 있죠. 그래서 굳이 뭐 가족 같은 스타일 이렇게 강조 안 해도 돼요. 그냥 각자 알아서 맡겨놔도 잘하는 팀들이 있고 조직 자체의 스타일이 다르죠. 그래서 아무튼 그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졌던 그 팀은 동갑인데도 굉장히 깍듯하게 존댓말을 썼어. 본부장도 그 당시에 한 몇 살 차이 안 났거든요. 굉장히 깍듯하게. 왜냐면 거기서 옛날에 친구였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함부로 하는 게 나오고 그럴 수 있으니까 성과가 잘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영수도 원래 이제 동생들 조언해주듯이 영숙은 그게 없잖아. 러브라인이 그게 문제야. 영숙은 지금 없잖아. 영업 파이프라인이 그게 문제야. 일단 어디서든 키맨을 하나 확보를 해야 돼. 나는 지금 우리 어머니 관련해서 그쪽이랑 지금 나 옛날에 동창들 그쪽이 내 파이프라인이지. 그래서 나는 영자랑 현수 어떤 점에서 그냥 이끌림이지.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이제 본부장들, 나이대가 비슷한 본부장들의 고충이라면 고충인데 세상을 알아봤자 뭐 얼마나 더 알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얘네들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되거든. 팀원들에게. 나이가 몇 살 차이 안 나는 팀원들, 그리고 막 군대 전역한 애들, 그리고 그 중에는 또 뭐 아이 낳고 지금 경력이 단절돼서 온 사람도 있고, 지금 뭐 명예퇴직 같은 거 해가지고 갈 곳 없어서 온 사람들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 팀이 어떻게 이루냐는 뭐 본부장의 역량이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그리고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는 거를 또 보여주고 그냥 이끌림이지. 있어 보이게 말하는 거. 현숙과 영자가 그냥 이끌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현숙과 영자가 있다. 근데 그거는 저게 참 애매한 게 본인 혼자의 생각이잖아. 본인 혼자. 이게 쌍방향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영업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냥 이끌림이지. 아까 나 솔직히 말했지. 그러니까 영숙도 말해.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거겠죠? 영수는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영숙 씨가 자기 마음속 후보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본인 첫인상으로 뽑았던 상철, 두 번째는
본인을 첫인상으로 뽑아준 영식. 근데 이제 미경 씨가 이제 워낙 강력했던 거지. 세 번째는 영철. 자기소개를 듣고 궁금해진 영철. 어떻게 영철 씨 자기소개를 듣고 궁금해질 수가 있지? 영숙 씨도 진짜 마이웨이다. 근데 결국 내가 첫인상으로 꼽았던 사람을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영숙 씨가 좋은 면, 나쁜 면이 참 확실한데, 나쁜 면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는 장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마이웨이니까 내가 좋으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해. 그렇게 영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철 세 명을 들어보고 흔들 자신이 있어 없어. 이게 진짜 영수식 허세인데, 야, 너 그 사람한테 너의 그 의지, 믿음 줄 수 있어 없어? 어? 여기서도 이제 그 또 영업계에 또 유명한 격언들, 그리고 영업 쪽에 또 위인 같은 분들이 또 있잖아요. 뭐 한 명의 고객 뒤에는 뭐 400명이 있다던가? 그 숫자는 까먹었네. 네가 지금 이번에 이거 새로 나온 이거 500만 원짜리 보험 이거 팔 수 있겠어? 지금 이거 얘기 나오는 사람 몇 명이야? 누구야? 영식한테도 좀 얘기를 해봤고요. 영철한테도 얘기해봤고, 그렇게 이 세 명 상철한테도 얘기해봤는데, 셋 다 너무 관심 없고, 있던 고객조차도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야, 세 명? 이 셋? 너 진짜 최선을 다해서, 가서 흔들어 볼 수 있어, 없어? 이제까지 너는 없다 생각하고 가서 흔들 자신 있어, 없어? 그래서, 아유, 본부장님, 나 없어요. 나 영업 못해. 나 바보야. 나 영업 못해. 방금 말한 그 후보자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사람, 그나마 감한 고객은 영철이야. 영철 가면 돼. 너 이번 그 보험은 영철 쪽 그쪽 사업부 그 사람은 그래도 네가 흔들면 너의 정성을 보이면 가능성 있어. 네가 지금 이렇게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사이에 다른 애들은 어떻겠어? 나는 너 같은 일 없었겠냐? 그래도 나는 흔들잖아. 나도 지금 내가 도전하고 있는 고객들 다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들 지금 보험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나 되게 대차게 까였어. 심지어 나 별로 보지도 않아. 그때도 나는 가잖아. 너도 가야 돼. 자, 일단 영철 가.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팀원들 독려하는 그런 느낌이 그냥 고스란히 묻어나는, 이게 영수의 팀원 관리 스킬이네요. 이 영수님의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셋 중에 가능성이 그래도 높은 건 영철이 맞기는 해.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저기서도 현숙 나줘 라는 표현처럼 영철 가면 돼. 뭔가 이런 수식어가 되게 허세에 낀 수식어잖아요. 약간 그 애들에게 자기를 낮춰서 가벼운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내실이 꽉 찬 우리 멋진 본부장님 코스프레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너무 확고하니까 안 돼. 시간 낭비야. 그냥 영철한테 가서 영업해. 지금 영식 안 돼. 시간 낭비야. 어차피 그 둘은 네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그래도 어차피 지금 이쪽 우리가 파는 이쪽 업계 이 보험이랑 안 맞아. 이미 그 영식은 이미 그 미경이라는 사람한테 보험 세팅 다 됐어. 거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상철도 마찬가지야. 못 들어가. 지금 영철은 그래도 감한 고객이니까 영철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 그래서 흔들 자신이 있으면 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고객을 네가 흔들 자신이 있으면 그때 가는 거야. 나는 자신 있어서 지금 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는 자신 있어서 가는 거야란 말에 지금 그럼 두 사람 1순위도 아는 상태지. 두 사람 각각 1순위가 따로 있잖아요. 그들 다 너를 1순위로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괜찮겠어? 근데 영수는 당연하지. 지금 이미 뭐 거래하고 있는 보험 있고 다른 보험 더 얘기되고 있는 거 알아. 영자는 나한테 마음 없어. 현숙도 내가 1순위 아니고. 친구 소리 들었으니까. 오, 개멋있다. 이게 진짜 그 팀원들한테 자기를 굉장히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진 본부장. 지금 내가 만든 파이프라인도 처음부터 이랬는 줄 알아? 내가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막 자기의 그런 영웅담을 들려주면서 얘네들에게 딱 힘을 주는. 그래서 개멋있다. 멋있게 느낄 수 있죠. 그러면서 또 영수는 이거에 대한 의리로 그 다음날 영철에게 이 얘기를 전해주긴 하죠. 근데 그 수가 너무 이제 얄팍하다 보니 그 단순한 영철에게조차 나한테 왜 그래 소리를 듣는, 이게 좀 알게 모르게 영숙이 영숙 괜찮던데? 영숙 씨가 이러이러하더라 해도 좋았을 텐데. 식사 챙기려 아침부터 부지런한 영수를 뒤따라 우리끼리 먹자. 여자애들은 다 먹었어. 그러면서 이제 찜닭을 만들고, 일단 영수 씨가 어떻게 이제 팀원들을 관리하는지, 그들의 충성심을 얻어내는지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우리 운동선수 다리 먹어. 그렇게 이제 영철 씨 다리 챙겨주고요. 영철 씨는 근데 밥을 말아줘야 돼. 여자애들 찜닭 안 먹는 거야? 안 먹는데. 우리끼리 먹으면 돼. 그러면서 뭐 영철 씨 많이 먹으라고 하고, 영숙이 안 먹어도 되니까 늦게 오면 끝이야. 밥 없어. 근데 이게 영숙 씨가 아직 안 먹은 상태 같은데 영철 씨가 밥을 한 그릇 더 먹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준 것 같아요. 이렇게 먹고 가가지고 삼겹살을 또 그렇게 식비가 많이 들겠어요. 식비를 잘 벌어야겠네. 아, 저렇게 또 본부장님이 직접 갖다 퍼주고 해야 팀원들이 또 그 충성심이 확 올라가지. 내가 본부장님 밑이 누구 믿냐? 저게 왜 그러냐면 보험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본부장이나 보통 팀장만 돼도 영업을 직접 안 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팀원들이 뛴 영업에 몇 퍼센트를 먹는 걸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개인 사업자처럼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충성심과 이 끈끈함이 없으면 운영이 안 돼. 운영이 되지를 않는 거야. 얘네들이 아 본부장 저 뭐 한다고 지금 저렇게 내가 한 거에 퍼센트 떼먹지? 나도 그냥 예를 들어서 나도 뭐 어느 정도 인맥 있고 이러면 나도 애들 데려다가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해버릴 수가 있는 게 또 본부장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영업력 있고 인맥 있고 이러면 그 자기가 팀 만들어서 본부장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그 본부장으로서 니들이 감히 본부장 못해라고 하는 그런 카리스마와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끈끈한 이 충성심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저 방금 들어온 신입이 영업을 막 미친 듯이 잘해. 근데 또 주변에 친구들도 한 5천 명 있어. 그러면 그 친구들, 그 자기 말 믿는 친구들 중에 한 10%, 한 500명 데려다가 본부 차려버려도 되는 거야. 그 친구들이 다 예를 들어서 영업을 잘하고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 본부장으로서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을 또 충성심을 유지하는 그 자기만의 스킬이 필요한데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영수님에게는 하나의 스킬이죠. 영숙 씨 늦게 오면 끝이야. 그렇게 이제 영철 씨도 이제 밥을 저렇게 챙겨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팀원들은 본부장님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신경 써주는 건데 저렇게 몇 퍼센트 가져가는 건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나도 저렇게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성실해야 된다 이런 거. 그렇게 경건하게 나갈 채비에 나선 한 남자. 여기서 이제 자기 옷도 열심히 다리고 마무리로 향수까지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존나 춥겠지? 코트 입으면 얼어 뒤지겠지? 일부러 이렇게 가벼운 용어를 쓰면서 그러면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은 저렇게 말은 가볍게 하고 쿨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성실하고 멋진 우리 본부장님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저게 영수는 저런 저렴한 용어를 쓰는 게 애들하고 레벨을 맞춰주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성실하고 능력 있다 보니까 능력으로 이미 대단함이 증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저렴한 용어를 써도 어느 정도 그냥 우리 본부장님 저렇게 말도 이렇게 쿨하게 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저게 그냥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그냥 일진이다.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가볍게 보이는 거고. 근데 영수는 지금 본부장이라는 갑옷을 입은 상태잖아요. 근데 문제는 솔로 나라에서까지 그 갑옷을 입고 오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저게 영수 씨의 점수를 깎아먹는 거죠. 영수 씨가 팀 관리를 할 때는 저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래고 조금 자기보다 좀 어린 애들이고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그냥 우리 본부장님 완전 친구 같네? 근데 이 사람의 능력은 막 넘사벽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뜻하게 입으면 되지. 근데 오늘은 이제 코트 입으라고. 역시 영수는 영식에게 많이 의존하는군요. 그래서 오늘 결전의 날이니까 오늘 이제 결전의 날이라고 하고 가는데 영수 씨의 이 의상이 참 어제 같이 보기 하면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 의상 컨셉마다 어떤 시대가 있나 봐요. 이전에 체크무늬 정장 같은 경우는 약간 이탈리아 영화 속의 인물 같고 이것도 그렇고 나름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입는 것 같아. 이제 인터뷰에서는 영자를 불러다 놓고 너를 놓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싶었어요. 여태까지 가심이 시키는 대로만 했으니까. 저렇게 멋진 표현의 말들을 하면서 이 멋있는 나에 취하는 사람 지금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영수랑 영식 두 사람 있죠. 영식도 영화 대사 같은 거 외우고 다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영수도 이런 대사를 막 영화 속의 캐릭터처럼 뭐 너 가져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뭐 오버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수 씨랑 영식 씨랑 잘 대화가 되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럼 이성적으로는 영자 씨와 잘 안 될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여태까지 가슴이 시키는 대로만 했으니까. 가슴이 아니고 머리가 시키는, 물론 둘 다 움직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영표의 고독함을 노래로 다 승화시키다 보니 완전 비움이 된 마음. 본인이 고독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청력을 살짝 잃은 것 같은데. 그래서 완전 비움이 된 마음. 내가 이거 같이 보게 할 때 뭐 마음이 비워졌다. 그리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서 이제는 뭐 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정말 단호하게 그럴 리 없다고 거짓말이라고 제가 했거든요. 여자 없죠. 여자 없어. 이거는 100%야 100%. 저렇게 영자를 그렇게 쉽게 놓을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뜨거웠던 제 마음이 굉장히 차가워져서 아무도 모르게 영자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아무도 몰라. 영자를 정리하겠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해서 결국 아무도 몰라. 영자도 몰라. 정리하기로 했다는 것조차 몰라. 자기 마음이 이제 차가워졌다고 하지만 차가워지기에는 영수는 지금 혼자 이 사랑에 너무 취해버렸어요. 혼자 마음을 너무 키웠어. 자기가 인터뷰를 하면 이성이 돌아오잖아요. 인터뷰할 때 좀 멋있게 말하고 싶어. 어른스럽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친구? 없어요. 영자가 날 친구로 여기는데 됐어 됐다 그래. 이게 원래 영수가 하고 싶은 건데 또 그렇게 하자니 그렇게 하려고 했어. 근데 눈앞에서 영자가 걸어와. 근데 옷도 너무 귀엽게 입고 얼굴도 너무 귀엽고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영수 씨는 혼자 이 뒤에서 원래 음악이 쫙 깔려줘야 돼. 여기서 영수 씨가 이 영자가 있는 숙소로 걸어 들어올 때 이 뒤에서 배경음악 뭐 깔지? 모래시계. 딱 웅장한 배경음악을 딱 깔면서 약간 슬픈 듯 하면서 웅장한 배경음악을 뒤로 이렇게 딱 들어와서 영자야 얘기 좀 하자. 마음속으로 이제 널 놓으려고 해. 자 얘기 좀 하자. 이게 어쩌면 마지막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비장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자는 지금 여기서도 살짝 부담이 되죠. 하루만이지? 얘기 좀 하자. 장난치지 말고 잠깐 얘기 좀 해. 영자가 뭐 양치하고 싶었는데 오랜만이네? 양치하고 싶었는데 이런 게 물론 영자 씨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랜만이네 이 말도 오빠 왜 나한테 인제말 걸어? 이 말처럼 들리고 양치하고 싶었는데 라는 말은 오빠랑 좀 가까이서 얘기하게 되나? 약간 이런 우리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상상하게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양치한다는 거에는. 그리고 양치하고 와, 나도 각을 좀 하고 올게 하면서 자기도 하고 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히 거기에서 바람을 넣는단 말이야. 물론 장난인데 우리 순진한 영수에게 왜들 그래요. 얘들 봐 양치하고 각을은 왜 해?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는 또 괜히 그 드림 맞춘다고 또 혹시 모르잖아 이러고 앉았는 거지. 그래서 누나 쉿 이러면서 그래서 뭐 여기 그런 프로 아니에요. 영자는 뭐 절대 극구 부인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얘기를 하러 옵니다. 지금 잠깐 영자가 방에 올라갔다 온 동안 영자 씨가 이제 앞에 와서 앉아 있어요. 지금 여기 앞에서 얘기를 나누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영자가 올라갔다 온 동안 생각을 조금 했고, 그러니까 그 영자가 아니 그 잠깐 동안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빨리 굴렸어. 이 머리를 빨리 굴렸어라는 이 부연 설명은 영자에게 네가 늦게 왔어라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야 라는 얘기죠. 네가 늦게 와서 내가 생각을 했다 그 뜻은 아니고 네가 빨리 왔지만 내가 머리를 빨리 굴렸다라고 이제 다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지. 혹시라도 내가 이제 쫀 것처럼 될까봐. 그래서 고민했던 거를 지금 조금 정리가 됐네. 네가 너무 좋아. 이거 약간 뭐 파파야 노래 제목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영자 씨도 이제 당황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생각이 잘 안 돼. 본인 감정에 취해버렸고 그 시작은 첫 데이트를 할 때 우리 완전 연인이었다니까 거기서 감정이 확 커지기 시작했죠. 그 데이트가 굉장히 컸어. 근데 그 데이트에서 영자 씨가 고개 45도 기울여서 왜? 귀도 빨개졌네? 약간 그게 영수 씨의 마음을 완전 폭발시켜버렸지. 그게 영수 씨가 듣기에는 오빠 나 좋아하지? 좋아하네? 아, 오빠 귀엽다. 약간 이렇게 들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오빠 나 좋아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묻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아빠 발언은 그래서 실은 뭐 장작이 됐지. 장작에 불을 피운 거는 그 데이트에서 오빠 귀 빨개졌네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영수가 돌아와서 우리는 완전 연인이었다니까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영수 씨가 와가지고 상철 씨한테도 되게 얘기를 해, 자랑처럼. 근데 자랑이라기보다는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상철에게도 막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상철은 더 영자 씨를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영자 씨에게도 영수 씨에게 선을 제대로 긋지 않은 건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상철 씨도 영자 씨를 확실하게 선을 긋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생각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영수도 내가 첫 마디가 나 너 너무 좋아 이랬다는 거지. 이게 사건의 시발점이 됐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본인의 감정이 본인 혼자 너무 키워버렸어. 그러니까 영자 씨에게 영업을 성공할 거라고 너무 기대를 한 상태로 이 사람과 관계를 키우다가 지금 혼자서 이렇게 돼버린 거지.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수 씨의 머릿속에는 영자랑 나는 커플이다 라는 확신이 며칠 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영식이 들어와서 현실을 알려주긴 했지. 근데 현실을 머리로 안다고 이미 내가 착각해가지고 커져버린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죠.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영자가 너무 좋나 봐요. 제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나에게로 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일 뿐이야. 근데 영수 씨가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이긴 한데 이게 뭐 허세나 이런 걸 떠나서도 그냥 너무 진지해. 영수 씨도 꽃게탕 끓여주고 같이 재밌는 얘기하고 막 야 이 사람 진짜 재밌다 이러다가 갑자기 인생은 말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진지하게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우 막 부담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 영식도 수도 좀 그런 게 있어. 뭔가 이 진지하게 이렇게 멋있는 말을 읊으면서 어떤 인생의 가르침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이 그 동기부여 영상에서 볼 법한 그런 무언가를 얘기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거리감을 생기게 해. 근데 지금 영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쿨한 사람이고, 그래서 약간 영수 씨의 이런 진지하면서 멋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 영수 씨의 어떤 팀원들, 영수와 인생에서 같이 그 영업이니까 어쨌건 자본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수 씨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한마디 한마디 귀한 말이겠지만, 여기서 뭐가 귀하겠어. 그래서 여기서 영수 씨는 지금 혼자서 갑자기 다른 장르를 연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영자 씨 입장에서는 부담되죠. 영자 씨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그냥 가볍고 쿨하고 장난스럽게 만나거나 아니면 진짜 어른스러운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그 사람에게 푹 끌려보거나 안 맞더라도. 근데 지금 영자가 보기에 영수 씨는 이도저도 아니란 말이죠. 그 부분에서 영수 씨가 참 괜찮은 면이 많은 사람인데 영자 씨가 원하는 그런 어른스러운 사람은 또 아니니까 어른스러운 면이 있는 아이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에게로 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일 뿐이야. 원래 너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영수나 영식 씨 같이 이렇게 자기를 돋보이고자 아니면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단점이 남의 말을 생각보다 그렇게 잘 듣지 못한다. 잘 듣기는 잘 들어. 대화도 잘 되는 사람인데 그에 비해서 생각보다 약간 남의 말을 못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영수도 지금 영자에 대해서 전혀 판단을 잘못하고 있었고 현숙에 대해서도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었죠. 그래서 원래 너 이야기 좀 듣고 싶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예 안 들어. 내가 이 얘기를 해버림으로써 안 듣고 싶어졌어. 너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영자 씨는 여기에서 고개에 또 저렇게 기울이고 하고 있으면 또 영수 씨 또 쫙 빠져들죠. 낯설에서만 저렇게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더 오버하는 거기는 해요. 왜냐면 바뀌었다면 영수 씨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커질 만큼 영자 씨가 영수 씨와 데이트를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영자 씨가 선을 안 긋는 것이 좀 보기 답답하고 보기 불편하긴 한데, 근데 그건 영자 씨에게도 그 해명할 거리는 있는 게 바뀌었으면 안 만났지. 근데 여기서는 계속 데이트를 시키니까 하는 거야. 물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얘기를 해야지. 근데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지만. 그러니까 애초에 영자를 만나서 그렇게까지 마음이 커질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수는 자기도 화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존나 빡치네. 영수 씨 세계에서는 이게 쿨한 본부장님이야. 본부장으로서 나이 비슷한 팀원들이지만 그래도 그 팀원들한테는 이렇게 욕해도 우리 본부장님 대단해요. 내가 어린 나이에 강사를 달고 학생들 앞에서 교수로서 위치에 있으면 비속어를 좀 섞어도 학생들이 야 특이한데? 역시 쿨한데? 이렇게 되지. 근데 지금은 안 쿨해. 쿨할 게 없어. 그냥 욕하는 또래 남자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약간 TPO가 안 맞는 거지. 하여튼 오늘 바램은 슈퍼데이트권 따면 너를 선택하고 일반 데이트권 생기면 너랑 데이트할 거야. 다짐이군요. 바램과 다짐을 함께 전달을 했고 영자씨 복잡한 표정인데 영자씨 좀 나이에 맞게 선택하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어쩔 줄 모르고 선택을 남이 하면 그거는 안 되긴 하지. 그래서 속으론 되게 바라고 기도하면서 임하겠다. 영자는 근데 자기가 거절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전혀 아니죠. 첫 데이트에서 가졌던 불편한 마음에 영수를 좀 피했다. 그래서 아까 영수가 말 걸 때 오랜만이네 라고 하면서 살짝 민망함을 드러냈죠. 영자는 민망함에 오랜만이네 라고 말했고 영수는 오랜만이라고? 내가 너무 늦게 말 걸었나? 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오빠가 그래도 다행히 다른 사람들을 많이 알아보고 다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알아보는 게 다행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 영자님 말대로 처음에 말을 하다 타이밍을 놓쳤어. 근데 영수가 다른 사람 알아보는 것 같아. 에이 그러면 이 정도면 말 안 해도 되겠다 하고 넘어갔다고 쳐요.
지금까진 그래 그렇다고 쳐. 근데 지금부터는 문제가 되지. 방금 좋아한다고 고백까지 받았어. 근데 여기에서 뭔가를 안 한다? 심지어 이러고 데이트를 나가서 또 안 한다? 이거는 어른은 아니지.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안심을 했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저 사람이 알아보네? 안심. 다가오네? 불안. 근데 결과적으로 오지 말라고도 가지 말라고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상대는 뭐 그걸 어떻게 해? 마음만 지금 계속 키워가가지고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돼서 본인에게 돌아왔어. 이런 모습이 방송에 담기는 거 영자 씨에게도 좋지 않아요. 지금 상철과 뭐 가능성이 애초부터 많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있던 가능성까지도 꺾어버린 게 실은 본인과 영수 사이예요. 영수 씨가 상철에게 그걸 어필했기 때문에 상철 씨가 더 과감하게 본인을 정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을 확실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난 순자예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영자 씨는 결국 지금 이런 행동들이 본인 발등을 찍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심지어 지금 다 나와버리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영자 씨를 만나는 사람도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다른 만나는 사람이 혹시 이런 식의 영수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게 되겠지. 그럼 이건 영자 인생에서는 진짜 마이너스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봐서 안심했는데 그리고 오빠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 얘기가 저에 대한 마음이 많이 커 보여서 좋아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좋아한다는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완전 좋아한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엄청 고마운 밤, 미안한 밤. 그래서 고맙고 미안한데 그래서 다른 사람 있냐? 현숙? 근데 다른 사람도 없다고 그랬거든. 현숙? 야 무슨 현숙이야. 아까까지 얘기했고 되게 궁금한 사람이야. 근데 너랑 여기 딱 왔더니 응? 그러니까 영자도 혹시 그냥 현숙한테 가면 안 될까? 하는 의미로 현숙 어때? 현숙? 이렇게 하는 건데 다 엄청 대화 많이 했다고 하던데 갑자기 현숙님이 안 궁금해졌어. 뭐 얘기도 많이 해봤지만 나는 이제 안 궁금해. 이제 난 너밖에 없어. 지금 그치? 영수 입장에서는 현숙 뭐 나랑 현숙 사이 질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우 짜증나 죽겠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영수는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영자 씨는 웃으면서 듣고 있어. 그러면 영수 입장에서는 이게 싫지만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있겠어요? 없겠지. 영수가 멈추지 않는 이런 마음이 있고 이게 남자들 사이에서 계속 공유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영자 씨랑 데이트를 하고 싶겠어요? 지금 이번 기수 남자분들은 특히나 막 또 굉장히 센 척하지만 또 그렇게 센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야. 영자 씨가 선을 긋지 않음으로써 영수도 망했지만 영자 씨도 망했어요. 영수는 여태까지 나는 내 맘대로 다 했거든?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겪으니까 짜증나. 이것도 살짝 허세지. 그래서 옛날에는 내 맘대로 안 되면 그냥 하지마 이랬는데 지금은 그 하지마가 안 되네. 영자 씨를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이미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눈앞에서 계속 보니까 그러는 거야. 원래 이전까지 영수님은 그냥 안 봤겠지. 근데 여기서는 계속 보니까. 그래서 난 선택 안 하려고 했거든, 너를 계속. 근데 그럴 수가 없네. 그렇게 영수는 영자에게 마음을 고백을 했어요. 영자 씨는 여기서도 거절할 타이밍이 있었지만 못 잡았어. 물론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랬을 수 있다고 쳐요. 그렇게 돼서 거절을 못했기 때문에 영수는 또 한 번의 선택을 영자 씨에게 써버립니다. 여기서 영자 씨가 나오고요. 영철님 백날 노래를 해봐라. 지금 영수가 계속해서 나랑 영자에 대한 얘기를 남자들 사이에서 하고 있는데 백날 노래를 해봐. 이게 되겠나. 본인이 뿌린 그 씨앗 때문에 본인이 지금 다른 사람을 알아보려면 이게 영자 씨가 그냥 진짜 여우같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거면 차라리 영자에게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야. 그냥 애들이 한치 앞을 모르고 그냥 당장 눈앞에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상철을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영철. 참, 이렇게 상철을 선택할 수 없는 와중에도 영수 씨는 후보에 없죠. 그러니까 제작진이 물어봐요. 아니 근데 영철 말고 본인에게 다가가는 분이 있잖아요. 제작진이 하다 얘기가 안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야. 영수는요. 영수님은 괜히 오해 사고 싶지 않아요. 아니 인터뷰에서 괜히 오해 사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해놓고 인터뷰가 끝나면 가가지고 오해 사게 하는 행동을 해. 그러니까 나는 인터뷰에서 나는 영수 안 좋아해요 라고 말했으니까 그 말이 뭐 텔레파시로 전달될 줄 아는 건가? 영수 관점에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어. 계속해서 지금 그런 일들이 반복하고 있으면서 인터뷰에서 오해 사고 싶지 않아요 하면은 제작진이 저기요 영수님 영자님이 안 좋아하고 오해 사게 하고 싶지 않대요 라고 전해줘? 그럼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안 하면서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마음이 이게 영자님은 인터뷰에서 말을 하고 오해 사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난 말했으니까 나는 됐다 하고 마음이 풀려버리는 거야. 너무 애 같은 생각이죠. 본인이 말을 하고 해소를 해버리는 거야. 눈앞에서는 그냥 친절하게 행동할 뿐. 오해 사게 하고 싶지 않은데 뒤에서 데이트할 때 행동은 어때요? 되게 오해 사기 좋은 행동들을 해. 그렇게 영자가 내 여자다 싶은 남자는 함께 사진을 찍어주세요. 뭐 예상한 대로
영수가 등장이죠. 이날은 영자 씨도 생각이 있으면 오늘은 가서 거절해야지. 최소한 이 데이트 나오기 전에 원래 했어야 돼. 보통 지금 나는 솔로에 나왔던 다른 사람들을 그래도 배려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듣고 그 자리에서는 말을 못해도 이따가 선택이 있을지 모르지. 이 사람 선택에 방해되면 안 돼 하고 달려가서 나 실은 아니야. 선택을 네가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을 해줘요. 영자는 배려를 안 해줘. 영수는 자기 눈을 안 보여주려고 저 선글라스를 썼대요. 근데 뭐 두 사람은 V 표시를 하고 사진을 찍는군요. 참 그렇게 영수는 영자랑 데이트가 예고가 되고요. 영철이 뭐 의외지 하고 들어왔을 때 거기서 영수가 막 또 큰 소리 칩니다. 그냥 해. 나 하잖아. 나 영자가 나에 대해서 지금 남사친 해놓고 지금 해도 나는 하잖아. 응? 나처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집중해 지금 다른 생각 하지 마 지금 이제 그러면서 과감하게 이제 자기 이제 일가를 하죠. 옥순에게 집중하라고. 여기서도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아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 아 그래 뭐 사람이 말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는 있어. 기본적으로 영자 씨 관점에 생각해보면 영자 씨는 불안형이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1순위고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제외하고서 영자 씨를 생각해도 영자 씨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떠나는 것 자체를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항상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늘리는 거지. 어쩌면 충분한 사랑을 못 받고 사랑에 대해서 결핍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 인기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그건 또 영자님이 막 그렇게 이상하다는 거 아니고 그 또래 어린 나이에 여성분들, 뭐 남자들은 또 인기나 칭찬 또 있으니까 가질 수 있는 생각인데 영자 씨가 가진 사랑이 1순위고 그 불안형 애착들에게서 조금 드러나는 그런 말들이 나온 거를 보면 이 사람에게 나는 네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알아봐라 라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자 씨는 끄덕끄덕 하고요. 엊그저께는 심층 면접이었고 근데 완전 얼어있던데 그때 이제 막 엄청 떨면서 이때 막 눈도 못 마주치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결 편안해졌고 기분 좋고 이렇게 또 빤히 보면서 또 당황시키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차분하게 말하는 게 귀여워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거를 일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저거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석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보통의 경우고 영자님의 경우는 저게 영수가 좋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수님이 좋아서 그러는 거는 아니고 그게 영수님이 좋은데 아빠라고 불렀을 리가 없죠. 그리고 상처라고 얘기를 하듯이 불러내거나 그런 적도 없고 내 눈앞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의 그 바램을 맞춰주고 싶다는 충동적인 태도야 이건.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지 이 사람이 좋다랑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근데 물론 뭐 그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난 아니까 오빠 모습을 근데 지금 뭐 만난 지 이제 3일 차인데 뭘 오빠 모습을 알아. 이게 뭐 감성적이네요. 감성적이고. 이렇게 차분해졌는데 왜 이렇게 애기 같지? 여기서 뭐 귀엽네, 애기 같네. 어떻게 명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여자는 싫으면 이런 태도 안 나오는데?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이래서 이제 뭔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저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나랑 사귀면서도 다른 이 사람을 좋아하는 남사친과의 시간에도 저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 그리고 무슨 소리야 아빠야 아빠 라고 말하겠지. 하지만 그 아빠가 지금 저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애초에 그 선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은 이 사람과 뭐 진짜 많이 양보해도 애인까지는 될 수 있겠죠. 좋게 봐주려고 노력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좋게 보는 게 안 느껴져? 근데 이제 보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좋게 보고 연인으로서 좀 후보로 생각하면 좋을 텐데 이게 이제 인터뷰 내용하고는 또 워낙 갭이 크니까 그렇게 이제 보기만 하니까 그러면서 누구든 오빠를 엄청 좋게 볼걸? 이 말은 영수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었죠. 영수는 나를 남자로 좀 좋게 좋은 남자로 봐줘라. 나를 이성으로 봐줘라. 라는 의미로 좋겠다고 했죠. 근데 영자는 좋게 봐. 좋게 본다고 안 느껴져?
근데 그 말이 누구든 오빠를 엄청 좋게 볼 걸. 그러면 누구나 오빠를 좋게 보는 것처럼 나도 오빠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다. 인간적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묘하게 비틀었죠. 알면서 비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저런 것도 이 사람에게 그냥 맞춰줘야 되는 또 영자 씨의 불행이지. 근데 저게 괜히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야. 고문이야, 고문. 영수에겐. 영자 씨가 이 사람을 거절 못하고 마음이 여리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영수는 나는 솔로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만 보이고 가는 꼴이 돼버렸죠. 영자도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 누구를 위한 행동이 됐냐는 거지. 다른 사람 관심 없고 그러든가 말든가 꺼지라고 하고 난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영자씨 누구든 엄청 좋게 볼 걸 이 말은 살짝 거절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 오빠를 대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평소처럼 그냥 잘 웃어주며 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마음이 없다는 걸 티를 내야 되는 게 맞는지 그걸 너무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택한 게 그냥 잘 웃어주면서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마음이 없다는 거를 티를 못 내더라도 그냥 평소처럼 웃어주면 되는데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티가 나버렸잖아. 그렇게까지 되는 거는 문제지. 왜냐면 영자씨가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인터뷰를 이렇게 했을 리도 없고 이 앞에서 영수씨와 그리고 상철씨 이런 차이가 나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상철씨와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노력하는 모습에 더 마음이 아픈. 마음이 아파서 상대에게 아니라는 말을 못 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고등학생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본인은 이 사람이 좋지 않아. 근데 나를 좋아하는 걸 알아. 근데 거절을 못하겠고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보면서 웃어주고 귀엽다고 말해줬을 뿐이야. 노력하는 모습에 마음은 아프지만 나도 아픈 마음 부여잡고 그 오빠한테 웃어줬어.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영수 씨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페인트공 얘기 중간에 했었나 보죠. 뭐야 아니야 이거 하지 마. 근데 빨리 말하라고 했더니 그냥 하려던 얘기는 네가 되게 이쁘다였어. 네가 되게 이쁘다고 생각 많이 했어. 어떤 게 페인트공 하는 게 아니 네가 지금 네가 이쁘다고. 그래서 영자 씨가 페인트공 얘기를 아까 이제 밥 먹으면서 했었네. 왜냐면 이거를 사람들이 뭐 많이 여자기도 하고 많이 꺼리는 직업이잖아 하면서 자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뭐 영수 씨 눈에 이쁠 수 있죠. 사람마다 다 뭐 보는 눈도 다르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영자 씨가 막 이렇게 페인트공 얘기하는데 그 이쁜 얼굴만 눈에 들어왔대. 그래서 잘 들었는데 얘 되게 예쁘게 생겼다. 인터뷰에서도 와 너무 이쁘다. 그렇게 특이하고 굉장히 반짝거리고 예쁘고 작은 보석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수 씨가 급발진하고 있지 않거든요. 서서히 빌드업. 물론 이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 너무 빠른 속도긴 한데 이게 급발진하고는 좀 달라. 서서히 쌓이고 있어. 첫 데이트에서 처음에 내가 챙겨주면서 애틋했지? 근데 데이트를 같이 나가서 26만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완전히 사귀는 거였고, 완전 데이트였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서히 지금 커져가고 있거든. 영자 씨에게 기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 데이트 나가서 귀엽다, 그리고 오빠 애기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랑까지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영자 씨, 이거는 영수 씨가 혼자서 막 급발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닌 거지. 영수도 영자 마음을 알긴 알죠. 왜냐면 영식 씨가 말을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일관되게 표현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줄 것이다. 마음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영수가 그랬잖아요. 원래 다 나 친구처럼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근데 아닌 경우도 많긴 한데.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상철 씨를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영자랑 커플이 돼서 솔로 나갔을 때 이렇게 연애하면 좋겠다 싶은 정말 데이트다운 데이트였어. 이게 항상 데이트 갔다 올 때마다 영수 씨는 자기 데이트에 대해서 제대로 복귀를 못하네요. 영수 씨 이 전에 데이트하고 와서도 완전히 우리 커플이었다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아니었잖아. 여기서는 정말 커플이 돼서 나갔을 때 데이트다운 데이트. 커플이 됐다는 것도 상상하고 나가서 데이트하는 것도 상상했고 그거랑 같다고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하신데 이런 반응이 나왔으면 속상했겠지만 내가 말을 할 때 영자는 과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거를 워낙 표현을 잘 봐줘줬다. 그러니까 영자 씨가 내가 이렇게 너를 좋아한다. 너 너무 이쁘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영자가 좋아하더라고. 내가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영수라는 사람한테 고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영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오바가 아닌 게 지금 채팅창에도 영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영자는 영수를 좋아하고 있다가 있고, 그러니까 영자가 영수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고,
영수와 언젠가는 저렇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사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영수가 지금 오버하는 게 아닌 거야. 영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물론 영수 씨가 조금 더 눈치가 빠르다면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영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다니까. 이제 또 희망회로가 워낙 돌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희망회로를 좀 더 돌리다 보니까 저렇고. 그러니까 영수라는 사람한테 고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수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오해할 수밖에 없어. 이걸 보면서도 좀 긴가민가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영자라면 내가 저렇게 행동했으면 난 영수에게 마음이 있는 거거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랑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영자가 나에게 지금 좀 고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지금 상철은 영자가 나한테 난 오빠밖에 없는데 했다가 에이 거봐 되잖아 형 영자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눈물을 먹고 영자한테 내가 거절한 보람이 있네 둘한테 다 잘 됐네. 상철은 보람을 느껴 지금. 내가 눈물을 머금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사람을 정리함으로써 그래도 한 커플 탄생했네. 영자를 거절한 게 이런 이유거든. 지금 영자가 자기 발등을 찍었다는 게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수 씨 영혼의 단짝 우리 F2 꽃보다 남자들 영식 찾으러 와야죠. 영식 영수 마음 연못에 담가버렸나? 영자 내 호수에 퐁당 빠졌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상철 씨도 막 기대되는 거야. 기회를 잃을 뻔했던 영수 그리고 영자. 근데 이제 마음이 놓인 거야. 그래서 상철 씨 표정 봐봐 얼마나 밝아. 그러니까 상철 씨 입장에서 내가 걱정했거든. 결과적으로 좀 선택을 못하고 이럴까봐. 근데 휴 다행이다. 내가 빨리 말해주길 다행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지금. 상철 씨가 정말 착해요. 사람이 착한 것 같아. 사람들 피해주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영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따가 한번 보자. 그래서 어떻게 액션 들어갈지, 내가 어떻게 할지, 네가 액션 하는 것도 궁금한데 영자가 어떻게 액션 하는지도 궁금해. 그러니까 상철은 나만 좋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역시 그렇지. 에이 영수가 허튼 말 했을 리가 없지. 에이 상철도 들은 게 있잖아. 에이 영자 씨가 오빠밖에 없는데라고 할 때 아닌데 영수는 너랑 데이트 엄청 좋았다는데 속으로 에이 그럴 리가 없지 하고 긴가민가 했을 거야. 영자 씨의 진심이 안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영자가 어떻게 액션하는지도 궁금해. 나만 좋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한테 했던 것처럼 영수한테 할 거라고 상철은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어. 영자가 와가지고 영수한테 아유 오빠 이러면서 막 둘이서 꽁냥댈 거를 상철은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순자랑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막 뿌듯하고 괜히 대리설렘 막 하고 있는 거거든. 아니죠. 그렇지 않을 거야. 근데 어쨌든 상철은 영수랑 영자가 나랑 순자 같은 사이가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마냥 응원해주고 싶고 마음도 놓이고 영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근데 뭐 전혀 다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수도 나도 그래. 영자가 나한테 어떻게 할지 나도 궁금해. 지금 상철 진짜 좋아하잖아. 상철 씨가 진짜 순수 총각 같기도 하고. 여기서 영식 씨 나는 왜 안 궁금해? 실제로 잘된 쪽은 영식 씨긴 한데 영수야 내 이야기 궁금하지 않아? 그러니까 영수는 또 영식 얘기 안 궁금해 한 게 살짝 미안하니까 여기서 더 세게 나가. 형이 이겼겠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다 알아. 형이 이겼겠지. 당연한 얘기를 해. 형이 뭐 데이터 잘했겠지. 에휴 걱정도 안 했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다음 주 슈퍼데이트권 쟁탈전으로 넘어갑니다. 무조건 딴다. 야 이거 좋아. 썸네일은 이거다. 그렇게 이제 목숨 걸었고 내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 거는 건 당연. 이게 진짜 영자 씨도 약간 자포자기 같기도 하고 이제 상철 씨에게 그렇게 거절을 대면서 그렇게 영수 씨까지 봤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